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이다.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말씀드렸죠. 오행이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오행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은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왼쪽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그리고 화는 남쪽이라고 했으니까 화, 토는 중앙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 금은 서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 수는 북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생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이 화를 생하여 준다고 하죠. 그리고 화는 이렇게 토를 생하여 주죠. 토에서는 금을 생하여 주고요. 금은 수를 생하여 줍니다. 이렇게 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자, 왜 어떻게 목이 화를 생해 줄까요? 목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나무기도 하고, 나무라고 했죠. 목이 불이 타면서, 그러니까 장작이 타면서 불기운을 세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관계가 생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생상극이죠. 서로 생해주는 관계가 있는데 화 역시 어떤 식으로 목을 생해 주냐면은 목이 잘 클 수 있도록 빛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목이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화라는 자식을 낳았는데요. 어머니는 화에게 많은 애정과 정성과 주면서 화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키웁니다. 근데 단란한 가정에 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목의 엄마는 힘이 약해요. 근데 엄마가 낳아준 화라는 이 자식이 강도가 쳐들어왔을 때 씩씩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늠름한 자식이 되었던 거죠.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이라는 회사에 사장이나 주인이 있다 그러면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월급이라는 그런 금전을 제공을 합니다. 대신 이 직원은 가만히 있나요? 다시 사장에게 뭔가 노동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 오행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해준다고 하지만은 그 흐름은 일단 목에서 화로 먼저 간다. 그 다음에 화에서 다시 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역시 화는 토를 생해줍니다. 화가 토를 생해주는 거는 어떤 의미겠죠? 태양이 언 땅을 녹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차가운 땅은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따뜻한 온화한 토가 되었을 때 토는 역시 토의 수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물을 생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햇빛을 잘 봐야 그런 작용이 좀 더 원활하게 나겠죠. 그래서
화는 이렇게 토를 생해줍니다. 금을 생해준다고 합니다. 토가 금을 생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금이 어디에서 나오죠?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철광석이나 석회석이나 이런 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광물이나 자원들은, 화강암이나 이런 자원들은 땅의 기운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땅 속에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금이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생금 이렇게 되고요. 금생수는 금이 수를 생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런 물들, 그리고 깨끗한 물은 땅에서 솟는 물보다는 이렇게 지하 안반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전에도 막 나오는데 뭐 지하 깊은 안반수에서 퍼올린 무슨 물, 깨끗한 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바위 틈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물이 더 깨끗한 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의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이 수가 깨끗한 물이다, 금생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는 오행의 상생도 되고 또한 상생의 작용입니다. 생을 해주는 관계죠. 하지만은 요 생이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 목이 생해준 만큼 이 화는 목이 위험할 때 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가 금을 생해준 만큼 이 금은 나중에 토가 어려움을 당할 때 토를 지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역시 화가 토를 생해준 만큼 이 화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때에는 토가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수는 금이 이렇게 생해져 가지고 나오지만은 금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수가 지켜주는 그런 원리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은, 어쨌든 이 관계는 생의 관계다. 생의 관계지만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고 상생의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극하는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하는 관계는 생의 관계를 한 단계 뛰어넘으면 극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목이 절차를 밟아서 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토를 가면은 이렇게 순행이라고 하죠. 생의 관계지만은 이 화가 사라지고 목이 토를 바라보면은 목극토의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쓰겠죠. 목극토. 목이 토를 극한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뿌리를 내리면은 땅에 있는 그런 영양분들이나 이런 좋은 성분들을 목은 흡수를 하겠죠. 땅으로부터. 그리고 땅에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바람이 불 때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디딤돌 역할을 땅으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 목극토. 그리고 토는 금으로 가면은 토에서 금이 나와가지고 수가 되지만은,
금이 없을 때 토는 이렇게 바로 가면은 극을 합니다. 극을 하죠. 목극토라고 합니다. 자, 수는 생애관계에서 수생목을 안 했군요. 자, 수는 이렇게 목을 생해줍니다. 목이 잘 클 수 있도록 수분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가 목이라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화를 보면은 물이 불을 확 끄듯이 수의 기운이 불을 끄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역시 순서를 밟고 토를 지나서 금으로 가지 않고 토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금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목극토, 화극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화극금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이라는 이 금이 수를 거쳐서 목으로 가면은 생애 관계지만은 이 수라는 단계를 수가 없어지면은 이 관계는 금극목의 관계가 됩니다. 금극목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생은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고, 극은 중간에 그 매개 역할을 해주는 중개인이 한 명이 빠졌을 때, 중개자가 빠졌을 때 직접 다이렉트로 가면은 극의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계속 한번 입에 올려 보셔야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목생도 하셨으면은 극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극하는 관계도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나중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이 상생상극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상극도를 초보 단계에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해 두셔야 좋습니다. 상생상극도. 자, 이렇게 상생을 한다고 하지만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사주를 보는 관점이 되게 많아요. 사주를 해석하는 그 관점이 많은데 어느 쪽으로 이제 위주를 보느냐, 뭐 사주가 차갑냐 뜨겁냐를 보느냐, 이런 관계, 이 오행의 이런 관계가, 오행의 구성됨이 이렇게 골고루 있는 거를 참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오행이 골고루 있어도 골고루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애관계 골고루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골고루 있어도 순차적으로 생애관계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순국이라고 해서 제대로 순서대로 이제 이루어진 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오행이 전부 다 있어도 서로 극하는 관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사주가 오행이 다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이
다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있는 것도 중요하고, 순서대로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목화토가 있으면은 목화토만 이루어진 사주도 있겠지만은 금수로 이루어진 사주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이 목화의 양의 기운과 금수의 음의 기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입문 단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이 목이 화를 생해주는 데 있어서 그 목의 그 생의 기운이 너무 넘쳐나면은 생을 해주지 않으니만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에는 조화, 이 차가움과 뜨거움의 조화, 오행이 골고루 있는지 조화, 이 순서대로 있는지 조화, 그리고 너무 많은 건 또 병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이 화를 생을 해주지만은 목이 너무 많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한자로는 목다화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목다화식. 불의 기운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많은 장작더미를 한꺼번에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불의 약한 기운이 장작에, 나무에 치여가지고 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고요. 또 화의 기운이 목다화식을 한번 적어 볼까요? 목, 다, 화, 이렇게 썼나요? 목다화식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목이 많아서 화가 숨이 끊어진다. 그래서 목이 많아서 화가 숨 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목에 생의 관계지만은 너무 지나치면은 적당한 게 좋지, 지나치면은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목다화식. 누군가의 정성을 쏟을 때에도 좀 적당하게 정성을 쏟아야지, 너무 많은 걸 주고 너무 많은 걸 바란다면은 그게 좀 나중에 상처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화가 토를 생해 주는데요. 화는 뜨거웁니다. 열. 우리가 화가 많고 토가 약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화의 뜨거움이 지나치면은 토가 사막이 됩니다. 네. 토가 사막이 되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고 토가 약할 경우에는 화염 조토라고 합니다. 화다 조토라고도 쓰죠.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화가 많아서 조가, 그렇죠. 이렇게 불화자에 입구가 3개, 다시 불화인가요? 나무목이었네요. 나무목. 화염조토, 화다조토, 화다토조, 화다토조.
화다 토죠. 죄송합니다. 화염조토가 계속 생각이 나서 화다 조토, 화다 토죠. 이렇게 화가 많으면 토가 조열해진다, 마른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화다토죠. 사막이 됩니다. 그러면 토가 많아서 금을 지나치게 하면은 토다 금매라고 적어지죠. 토다 금매, 같은 뉘앙스로 토다 금매, 토다 금매. 토가 많아서 금이 매금된다. 금이 매금된다. 토다금매 이렇게 쓰나요? 토다금매. 땅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에 좋은 암석이, 되게 멋있는 암석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떠내려와서 그 암석을 확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를 토다금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금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데요. 금이 지나치게 많은 그런 기운이 있으면은 물에 물이 쇳물이 된다고 하죠. 철분, 철의 그런 게 많이 섞여져 나오는 그런 쇳물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많음은 적당한 것보다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금다 수탁이라고 합니다. 금이 많아서 수가 탁해지죠. 금다 수탁. 금이 많아서 수가 탁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금이 많아서 금이 수를 탁하게 만드는, 오히려 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디 여행이나 어디 가면은 철분이 많은 물이 있으면은 물이 빛깔이 산화가 돼가지고 약간 주황빛의 그런 물길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요. 어쨌든 금의 기운은, 금에서 좋은 물이 나오지만은 금이 지나치면, 금의 기운이 강하면 수가 탁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가 목을 생해주죠. 수생목입니다. 이 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가 생명수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너무 많을 경우에는 수가 많아서 목이 부죠. 뜨죠. 수다목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나무가 떠버리는 현상,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홍수에 나무가 둥둥 떠다니는 나무를 연상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좀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지나치면은 적으니만 못합니다. 지나치면 적으니만 못하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화를 생해 주는데요. 목이 화를 이렇게 생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목은 약한데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자, 우리가 화가 많아서 목이 불타버린다 라는 그런 화다 목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화다 목분, 화다 목분. 화가 많아서 목이 다 불타버린다. 그렇죠. 나무가 뭐 나무든 작물이든 곡식이든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온도 이상으로 열이 세게 햇빛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은 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나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화다목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당한 열기로 목을 이렇게 비추어줬을 때에는 나무가 잘 클 수 있게 하겠지만은 지나친 뜨거움이 나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화가 있으면은, 자, 토가 많으면, 토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토를 무토 같은 경우는 큰 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큰 산이라고 해서 토가 많으면 토가 많아서 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회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질 회. 회가 이렇게 토다화회라고 우리 책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토다화회, 토가 많아서 화의 빛이 어두워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은 뭐 이렇게 큰 산 밑에, 언덕 밑에는 그늘이 빨리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다화해. 그리고 금이 많을 경우 토는 어떻게 될까요? 금이 많을 경우 토는 어떻게 되나? 토는 땅의 힘이 약해지겠죠. 금다토 약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금다토 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밭인데 밭에 바위나 자갈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땅의 층이 얇겠죠. 그 땅이 얇겠죠. 흙이 얇게 있고 거기에 밑으로는 뭐 화강암도 있고 뭐 이렇게 암도 있고 그 위에는 토양층도 얇은데 뭐 자갈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토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금다토약. 수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다 금이 수다 금침이라고 하죠. 수다 금침. 이렇게 씁니다. 수다 금침. 수가 많아서 금이 가라앉는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금이 가라앉아 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멋있는 암벽이 있는데 물이 수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되게 멋있는 뭐 암벽화가 있는데, 암벽들, 기암절벽들이 있는데 댐이 생기면서 물이 불어나서 그 절벽이나 이런 주상절리 이런 것들이 다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다금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이 많아서 목다. 목이 많으면 수는 어떻게 될까요? 목다. 수는 축소가 된다라고 하죠. 목다 수축. 목다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빠졌네요. 생각해보니까 수축, 목다 수축, 목다 수축. 그리고 더 어떤 의미의 더 한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극의 관계에서 한번 보죠. 지금까지는 생애 관계에서 본 거죠. 생애 관계에서 내가 생해 주는데 너무 지나치게 생을 해주면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목이 많아서 화에 불을 꺼버린다. 목다화식. 그리고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화가 지나치게 많아서 토가 조열해진다. 마른 토가 된다. 화다 토죠. 그리고 토가 많아서 이 금이 토에 묻혀버린다. 그래서 토다 금매라고 하죠. 또한 이 금의 기운이 많아서 수가 탁해진다고 그래서 금다 수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인데 너무 쇠,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물에 석회가 많이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안 되죠. 그런 거를 금다 수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다 목부. 물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붕 뜨는 거를 수다 목부라고 하죠. 이 관계에서는 생애 관계인데 지나치게 생을 해주면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 또 상생이라고 하는데 화와 목의 관계에서 화의 기운이 이 목이 적당하게 불을 적당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적당하게 탈 수 있도록 목이 계속 연료 역할을 해주는데, 장작 역할을 해주는데 불의 기운이 통제가 안 되고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화가 커져가지고 목이 다 그냥 타버리는 그런 현상. 아니면 뜨거움이 너무 뜨겁게 햇빛이 내려쳐서 오히려 작물이 죽어버리는, 나무도 말라 죽는 현상, 이런 걸 화다 목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토와 화의 관계에서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화의 빛이 어두워진다라고 해서 토다 화회라고 하죠.
화가 어두워진다. 빨리 화가 떨어지는 거죠. 태양이 안 보이고 어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과 토의 관계죠. 상생의 관계인데 금이 너무 많아서 이 토가 박토가 되는 겁니다. 금다토약. 금다토약의 관계가 되는 거고,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이런 금의 기운들이 다 사라지는 걸 수다금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다금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많아서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가 줄다, 오그라들다, 축소된다 할 때 금다, 목다,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이 지나치게 약한 수의 기운을 빨아들이면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다,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생의 관계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필기가 되셨으면은 극의 관계에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좀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지나치고 많으면 병이 됩니다. 생을 해주는 관계에서도 너무 많이 생을 해주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이치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더라도 좀 적당히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사랑, 지나친 애정 처음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너무 과하고 그러면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점들, 그런 분들 많이 상담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자, 하지만 일단 지나친 거를 한번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이렇게 극하는 관계죠. 토를 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이 토를 극하는데 목의 힘이 약하고 토의 힘이 극하는 관계에서도 토가 많을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냥 한자로는 그냥 토다 목절이라고 씁니다. 토가 많지만 목이 절. 토다 목절. 토가 많아서 목이 끊어진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토다 목절. 금이 많으면 금이 목을 극하는데 금이 이렇게 목을 극하는데요. 극을 하는 토다 목절이 있고 반대로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하죠. 그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목이 많아서 토가 어떻게 되죠? 붕괴된다고 하죠. 목다토붕. 목다토붕이 일어납니다. 목이 많아서 토가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뭐 나무가 너무 울창하게 빽빽하게 자라면은 땅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땅은 넓은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불품이 없죠. 민둥산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는 뭐 토다 목절이라고도 하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 관계를 봤고요. 화와 금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인데 화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금이 어떻게 되죠? 적당한 그런 불의 세기로 금을 재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센 불로 금에게 가면은 금이 다 불타버리죠. 녹아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다 금용, 화다금용이라고 하죠. 화다금용. 화가 많아서 금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화다금용. 화다금용. 화가 많아서 금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라는 얘기를 화다금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역시 금다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이 많아서 화가 금다화식, 화가 약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극하는 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화를 했죠. 토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토는 수를 극합니다. 토가 수를 극하죠. 토가 많아서 수가 흙탕물이 된다. 그래서 토다 수 어라고 하죠. 병들어라고 하는데 이 병에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토다 수어. 토가 많아서 수가 병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반대로 수가 많을 경우 토가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땅을 다 씻고 갑니다. 그거를 수다토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까지 했고요. 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나무에다가 도끼질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금다목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이 많아서 목이 단. 금다목단. 금이 많아서 목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 금이, 목이 너무 강목이라 도끼날이 찌그러지고 깨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꾸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자, 됐습니다. 목다 금결. 목이 많아서 도끼날이 어그러진다. 목다 금결. 도끼에 날이 어그러진다고 해서 결이라고 합니다. 목다 금결.
자, 수를 한번 해볼까요? 수는 화를 극하죠? 수가 화를 극합니다. 그러면은 수가 화를 극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수의 기운이, 극하는 기운이 강할 경우, 수가 많아서 화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나요? 수다화멸이라고 합니다.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화의 기운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수다화멸이라고 합니다. 수다화멸. 반대로 화가 많아서 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이 끓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화다수비죠. 화가 많아서 물이 끓어버리는 그런 현상, 그거를 화다수비라고 합니다. 이 오행을 배우는 데 있어서 나중에 용신이나 격국 이렇게 용신을 잡을 때 많이 용신에 병약용신이 있습니다. 많은 게 병이고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걸 약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약이 있는가를 보는 그 용심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나친 걸 다 병이라고 합니다. 많은 거는 다 병이다. 사주에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지와 같은 글자, 세 글자는 다 병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월지를 뺀 나머지 글자 중에서 같은 글자가 네 글자가 되면은 그 글자들은 너무 많아서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지나치다 이렇게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오행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항상 균형이 잘 맞아야 좋은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병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인생이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맥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좋은 운이 오거나 좋은 환경에 있으면은 그런 나쁜 것들을 좀 상쇄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약한 부분은 어느 순간 계기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확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떻게 그때를 좀 잘 대비하고 그때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사주 감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그 시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찝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런 기초를 좀 잘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생하는 관계가, 다시 말씀드리면 생하지만은 생의 관계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뭔가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베품을 받은 누구는 나에게 보답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상생의 개념이죠. 내가 어떻게 될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베푸른 사람한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오행의 이치인 거죠. 그래서 상생이다.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고, 또한 내가 그러니까 순서, 절차를 한 단계 건너뛰어서 뭔가 오행을 봤을 때에는 극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순차적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1에서 3을 보던가 1에서 5를 보던가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면은,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들이 빠지게 되면은 서로 그걸 하는 관계, 뭔가 그 사람한테 그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극의 관계에서도 지나치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극을 하던가 극을 하는데 극할 힘이 너무 약하던가 그러면은 다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금은 나무를 이렇게 잘 가지치기를 하지만은 너무 심하게 난도질을 하면은 나무가 똑 부러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금다목단. 하지만은 연약한 도끼로 아주 단단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멋모르고 한 방 딱 쳤다가 도끼날이 나무에 쾅 박혀가지고 부러지던가 도끼날이 금이 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이치들이 오행에는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한자를 써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좀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한 게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요즘 세상이 뭔가를 적당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침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거를 승화시켜 가지고 더 히트를 치던가 더 스타덤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사주도 항상 그 병으로 인해서 어렵게 사는 건 아니고요. 일약, 스타, 그 병을 극복함으로써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떼부자가 된다던가, 내가 지나치게 어디에 몰두를 해가지고 뭐 연구를 했는데 정말 히트 상품이 나오던가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적당한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10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오행별로 간목, 을목 이렇게 한번 오행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